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마지막 12강 김광균 선생님의 광장, 그리고 김광규 이거 지은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김광균 선생님의 작품이 맞고, 두 번째 작품은 김광규 선생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오늘 발음도 꼬이네요. 실제로 김광균 선생님과 김광규 선생님은 매우 유명한 동시대를 살아간 작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유명한 작가분으로서 이 두 작가분의 작품은 내신 혹은 수능 대비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 저처럼 장난스럽게나마 헷갈리지 마시고 작품 분석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장난쳐봤고, 첫 번째 김광균 선생님의 광장. 원래 광장이라고 하는 제목 하면 혹시 소설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 기억하시나요? 학습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품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작품도 제목이 광장으로서 작품 내용은 당연히 그 작품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그 작품만큼 조금은 높은 작품이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인방의 빈이 아니라 비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여기 있는 호올로라고 한 것과 똑같은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표현상의 특징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인방의 홀로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홀로, 대낮에, 채경은 거울입니다. 전신 거울을 채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하여 앉았습니다. 거울을 왜 볼까요? 물론 꾸미기 위해서 이쁘게 나왔는지 이쁜지 보기 위해서도 보지만, 확인하기 위해서도 보지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과연 이 작품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2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도시엔, 도시가 슬프답니다. 물론 여기서 도시가 슬픈 게 아니라 누가 슬픈 거겠죠? 화자가 슬픈 거겠죠. 화자는 지금 슬프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일몰은 해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고, 표현상의 특징으로 대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 변화, 그리고 이런 것도 됩니다. 빈 방에 바깥으로의 공간 전환. 물론 화자가 정확하게 바깥으로 나갔다, 아니면 시선이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간 자체는,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공간 자체는 방에서 도시로, 도시는 바깥 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계점은 시계 파는 곳,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둘 다 어떤 도시적 정물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왜 제가 시각적으로 드러내었다라는 말을 먼저 했냐면 바로 밑에 보시면 구구 울었다, 운다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 문제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 다양한 심상을 통하여,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라는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습니다. 누가? 청동비둘기가. 누가 온 거죠? 사실은 화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 화자의 슬픈 감정이, 외로운 감정이, 화자의 그러한 감정이 누구에게 이입되었다? 청동비둘기에 이입되었다. 감정이입법,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상관물, 수능형으로 출제될 가능성 매우 높겠습니다. 느려선 고층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뭔가 조금 이미지가 상충되죠? 열 없는 표목되어 조우는 가등.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삭막하고 쓸쓸한 그런 도시 이미지.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똑같은 김광균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의 쓸쓸한 느낌, 쓸쓸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출한, 아주 효과적으로 표출한 그러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옅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화자가 베옷을 입고 있는데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건 그러면 또 무슨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고독한 상황을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벌레가 웁니다. 화자의 쓸쓸하고 공허한 내면을 운다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 황혼을 쫓아 내거리에 다름질치다. 그러면 화자가 내거리로 막 나간 겁니다.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광장, 드디어 제목 광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광장은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정을 쌓아가는 인간적 교감을 나누는 아니죠. 고독감을 느끼는, 쓸쓸함을 느끼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밑에 핵심 정리 보시고 특징 두 번째 거 매우 중요합니다. 대낮에서 황혼, 비인방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이동.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4번에 있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을 자연물에 이입시켜 드러내었다. 감정이입법이라고 했었죠.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해제, 이해와 감상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이해와 감상에서 화자는 비인방에 체경을 대하여 앉아 뭐를 느꼈다? 고독감을 느꼈다. 그리고 황혼 무렵 해가 진 무렵 광장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어디로? 광장으로 다름질쳐 나온다. 모자도 없이 서 있다. 고독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무슨 감각적 이미지 활용까지. 밑에 3번과 4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오늘은 서술형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내신 대비 하실 때 서술형 대비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훨씬 수월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시험 치고 나서 오면 선생님 객관식은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 저랑 학교 선생님들이랑 수업했던 내용대로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서 어렵지가 않았는데 서술형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적으라고 할 줄 몰랐어요. 분명히 아는 건데 객관식으로 물어봤으면 아마 답을 찾았을 건데 서술형으로 직접 적어야 되니까 매우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따라서 직접 한번 적어보는, 저희 이 사이트 자료를 만약에 이용을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과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학교 교과서는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그 수능 특강 교재에 학교쌤이랑 수업했던 필기 내용들 있죠. 그 필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교과서라면 학습활동, 그 다음에 날개 문제라고 해서 교과서 좌우편에 보면 적혀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번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잖아요.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필기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서술형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조금 쉽습니다. 앞 작품 김광균 선생님의 광장에 비하면 난이도가 매우 낮은데 대장간의 유혹입니다. 아내의 유혹, 죄송합니다. 대장간의 유혹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장간은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그 긍정적 대상인 대장간이 유혹을 합니다. 가 볼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대량 소비하는 겁니다. 즉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기계에서 딱딱딱딱딱 찍어낸 대량 생산. 그럼 방금은 대량 소비죠.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매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 느낌 팍 오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플라스틱 물건은 대장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죠? 도시적 삶을 비유한 대상으로 도시인들의 소모적이고 모의 개성적인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들의 개성은 없는 겁니다. 모의 개성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자, 그러한 것을 느낄 때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겠네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누가 자기 자신이 나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네요.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답니다. 왜? 그러한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한 비판과 거부. 그래서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현대 아파트는 그러면 똑같은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대상입니다. 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뭘까요? 긍정적 대상 털보네 대장간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사라진 공간, 즉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입니다. 밑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어디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대장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가라 단련을 하는 겁니다. 낫을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진짜 고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시퍼런 색채 이미지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답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개성적 가치를 지닌 존재, 화자가 변모가 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 대상 시퍼런 무쇠 낫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꼬부랑 호미도 바로 긍정적인 대상 시퍼런 무쇠낫과 동일합니다.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시적 화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냈죠. 자신의 과거 삶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서 반성적 태도, 삶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말을 조금 부정확하게 했네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직지사 해우소 화장실입니다.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 돌덩이가 아니라 똘덩이, 똥덩이. 도시적 삶 마이너스죠. 부정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렇게 느껴질 때 나 시적 화자죠.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그러면 이 어딘가는 어딜까요? 바로 대장간이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밑에 내용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읽어볼 차례입니다. 읽어보셨나요? 밑에 해제와 이해, 해제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해제 먼저 읽어보세요. 읽어보셨나요? 이해와 감상까지. 읽어보셨나요? 밑에 정리된 내용 아주 중요하죠.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상징적 시어들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이는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화자가 반성하는 도시적 삶에 해당되는 소재들이고 시퍼런 무쇠낙과 꼬부랑 호미는 화자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참된 삶입니다. 그리고 현대 아파트는 역시나 마이너스 도시적 일상적 공간이고 털보네 대장간은 그와 반대되는 긍정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시고 끝!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볼까요? 교재 변형 문제 1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확인하셨나요? 요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고 이러한 것들은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시구의 의미가 조금 섞였고 표현상의 특징이죠. 보통 시상의 반전을 부사어를 통해서 드러내면 그러나 라고 하는 부사어이거든요. 접속 부사어이거든요. 이 작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어시구 의미, 요거는 표현상의 특징, 요렇게 섞여있는 문제인데 정답은 2번이죠. 나는 가와 달리 대립적 관계 있는 시어들을 활용했다. 반대되는 시어들을 활용했다. 요 모두라는 단어는 빠져야 되겠네요.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2번 시어시구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나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나요? 아, 제가 기억 니은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기억 비인방, 니은 청동비둘기였고 디귿은 현대아파트. 답은 나왔네요. 리을이 꼬부랑 호미, 미음이 똥덩이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도시적 이미지의 화자의 비애감이 바로 여기 있는 청동비둘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간만에 다시 문제 유형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작품이 같이 나올 겁니다. 물론 내신에서는 이 두 작품이 이렇게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시 1강에서 6강이라고 되어 있으면 1강에서 한 작품, 예를 들어서 3강에서 한 작품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구성을 하실 가능성도 있으니 각각의 작품들을 1강에 두 작품, 2강에 두 작품, 3강에 두 작품 이렇게 각각의 작품들을 정확하게 정리 분석, 학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 수업의 내용도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 사용 설명서 그리고 각종 유튜브나 여러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작품 분석들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자신만의 작품 분석 노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은 세부 유형은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시구의 의미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 분석은 이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기본형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오지 않는 기본형과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오는 수능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